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열이 극한 1단원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교과서에 해설이 없는 문제를 중심으로 풀 거고 아주 쉬운 문제는 건너뛸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리미트 애니 원 들어갈 때 하고 나서 이 분모가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합이잖아요. 요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요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k의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요 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위에 준식은 한번 써볼게요. 준식은 하고 났어요. 리미트 n 무한 들어갈 때, 자, 분모는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뭐 6분의는 분자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6 곱하기 n의 세제곱 플러스 n-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된 거죠. 분모 3차, 분자 3차. 그러니까 분모 분자 모두 전개한 다음에 n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개식을 써주면 리미트 n이면 들어갈 때 분모를 전개하게 되면 2n의 세제곱 플러스 3n의 제곱 플러스 n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6n의 세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6. 사실은 나중에는 이제 최고차만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차 계수가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의 최고차 6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6 해서 3으로 바로 계산할 겁니다. 그 분모 분자 주물이는 이제 처음에 그 계산식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풀이 과정은 가급적 자세하게 적어주기 바랍니다. 분모의 최고차인 n의 세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자, 분모는 2 플러스 n분의 3 플러스 n의 제곱분의 1이 되겠고요. 분자는 6 플러스 n의 제곱분의 6 마이너스 n의 세제곱분의 6으로 쓰고요. 그럼 n이 무한 들어가게 되면 n분의 3도 0, n의 제곱분의 1도 0, n의 제곱분의 6도 0, n의 제곱분의 6도 0이 되겠죠. 그죠? 남는 것은 2분의 6이에요. 2분의 6이 돼서 이 값은 3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겁니다.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에서는 수열 n이 주어졌는데 조건에서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해 보이는 새로운 수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n이 극한값이 4가 아니라 an의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을 곱한 값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 수열을 bn이라 두는 겁니다. 그래서 bn 이퀄 하고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곱하기 an을 bn이라 두자. 그러면 an 값을 계산할 수 있죠. an 값은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분의 bn으로 둘 수 있어요. 그리고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곱하기 an을 bn으로 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 값은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 식에서 이 an 값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식을 bn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걸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식은 이퀄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분모에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분의 2n의 제곱 플러스 3n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 bn을 뒤로 한번 빼줄게요.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두 다항식의 곱은 각각의 극한의 곱과 같다. 그걸 수렴하는 극한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봤는데, 두 수열 모두 수렴하죠. bn 값은 4로 수렴하고요. 이것도 분모의 최고차항과 분자의 최고차항이 같잖아요. 수렴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은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앞에 분수식. 근데 이제 어차피 분모의 최고차항 n의 제곱으로 나눠줄 거기 때문에 나는 결과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4 플러스 n의 제곱분의 3이 되겠고요. 그러면 분자는 2 플러스 n분의 3이 됩니다. 자,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 각각의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각각의 곱의 극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자, 이퀄 앞에 거는 2가 되겠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bn의 극한값은 4라고 우리가 계산해 놨기 때문에 4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는 8이 됩니다. 5번을 볼게요. 투수열 a, bn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인데요. 여러분 일단 옳은 것을 고르지만 틀린 것은 여러분 반례를 들어야 돼요. 반례를 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기억은 맞아요. 기억 맞고요. 그러니까 반례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니은은 맞지 않습니다. 두절 a, bn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지만 크다인데 극한을 쳐게 되면 크거나 같다. 이게 등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반례는 굉장히 많아요. 이 반례 써볼게요. 자, an을 간단하게 n분의 1이라 두고요. 그 다음에 bn을 n분의 1로 넣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n에 대해서 어때요? 그죠? 모든 n에 대해서 an 값은 bn 이지만 극한 값은 둘 다 같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이퀄 0,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 같죠? 이퀄이 성립합니다. 여기 이제 반례가 되는 거예요. 자, 디귿도 한번 볼게요. 디귿은 곱이 만약에 0이면 각각이 0이냐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반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맞지 않고요. 이 반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수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AN이 0이에요. 모든 그 N에 대해서 0입니다. 여기서 여기 곱이 미안합니다. 착각했네요. 곱이 0이라고 한다면 AN 값을 진동하는 수열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N 값은 이렇게 1, 0, 1, 0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수열 AN 값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N 값은 반대로 0, 1, 0, 1로 더 볼게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그러면 AN과 BN의 곱의 수열은 이건 항상 0이죠. 그죠? 항상 0이잖아요. 하지만 각각 AN과 BN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지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발산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 발산합니다. 자, 반례가 됐죠? 이런 반례를 찾을 수 있다. 자, 이번엔 6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수열 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할 때 지금 이제 an 앞에 n 플러스 2가 곱해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는 n분의 an의 극한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 변을 n 플러스 2로 나눠줘야 돼요. 나눠서 an의 값을 다르게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아래다 쓰면 n 플러스 2는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양수로 세 변을 나눠줘도 어때요?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2분의 n의 제곱 마이너스 4 크다 an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 플러스 2분의 n의 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것은 요 n분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변을 n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에 n을 곱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곱해서 n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한 다음에 세 변의 극한을 동시에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자, n의 제곱 플러스 2 분의 n의 제곱 마이너스 4 여러분 극한을 취하게 되면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an 작거 나왔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 플러스 2분의 n의 제곱 플러스 2n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니까 되겠죠. 여기 n에 잘못 썼네요. 지울게요. n의 제곱이 아니죠. n 플러스 2였죠.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분모 2차, 분자 2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n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 값은 1이 되겠고 우변도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an 값은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 값은 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7번을 볼게요.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 이 주어졌습니다. sn 값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an분의 sn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거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기 바라요.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an 값은 sn항까지 합 sn까지 합해서 s의 n-1항까지 합을 빼주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그대로 sn 값에다가 sn에서 sn-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제곱에서 빼기 n에다가 n-1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n 곱하기 2의 n-1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결과는 뭐냐면 n 플러스 2 곱하기 2의 n-1승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n은 2보다 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n-1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일 때는 s0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는 쉽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주어진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값은 방금 전에 계산했어요. 그래서 n 플러스 2 곱하기 2의 n-1승이 되겠고 sn 값은 n 플러스 1 그대로 곱하기 2의 n제곱이 됩니다. 계산해주면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번을 볼게요. 자연수에 대해서 이차함수가 주어졌네요.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주어졌습니다. 두 점 PN과 QN이 주어졌고요. 거리가 나왔네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걸 AN으로 뒀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메모를 해보세요. 두 점, 예를 들어서 A1, B1, 그 다음에 A2, B2 사이의 거리는 자, 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하고요. 이게 피타고라스성 이용한 거예요. A2 마이너스 A1 X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 B2 마이너스 B1의 제곱. 자, 이 공식을 이용하겠죠. 근데 지금 식이 기네요. 왜냐면 Y좌표가 Fn 빼기 이렇게 되니까 좀 식이 길게 될 것 같습니다. 자, AN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N 값은 AN 이퀄 루트 하고요. 자, X좌표의 차인데 X좌표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건 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뭐 FN 값을 바로 풀어 써볼게요. 자, 그러면 3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n 플러스 1 마이너스 좀 길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3n의 제곱 마이너스 2n. 자, 요거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x의 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천천히 풀면 이 값은 루트 하고요. 1 플러스 간단히 정리하면 6n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전개해주면 n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36n의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대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an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루트 36n의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2 루트 안에 n의 제곱이니까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입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줘서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 루트 36, 즉 6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예, 10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될 때 an은 3이에요. 자,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분모에 좀 복잡해지는 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5의 n제곱이 있다는 거예요. 5의 n제곱. 5의 n제곱을 가지고 분모 분자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눠지는지는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나눈 결과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첫 번째는 an, 그 다음에 5분의 1의 n제곱 이런 꼴이 되겠죠. 또는 뭐 5의 n제곱분의 1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an만 남고요. 플러스 5분의 3의 n제곱에서 등비수열이 극한이 되는 거예요. 공비 r 값이 1보다 작으면, 절대값 r 1보다 작으면 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5분의 1도 5분의 1의 n제곱도 0으로 가고 5분의 3의 n제곱도 0으로 가요. 남는 것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2분의 an이죠. 자, 그런데 an 값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에 2분의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함수 fx가 주어졌고요. fx는 보니까 만약에 이제 x의 n 플러스 2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x의 값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가고 절대값 r이 1보다 크게 되면 어때요? 그렇죠.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x의 값에 따라서 만약에 x의 값이 절대값이 1보다 크게 되면 분모 분자를 x의 n 플러스 2승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x에 대입한 x의 값이 2분의 1일 때, 루트 2일 때, f2일 때 따로따로 계산해 주라는 얘기예요. 한번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례대로 f2분의 1부터 한번 계산해 보죠. f2분의 1일 때인데요. 이 값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분의 1은 대입하게 되면 어때요?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0으로 갑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1의 n 플러스 2승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인데요. 둘 다 0으로 가죠. 남는 것은 1분의 1이 돼서 1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에 이번엔 루트 2일 때를 한번 볼까요? 루트 2는 어때요? 절대값이 1보다 크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고요.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하고요. 1 플러스 루트 2에 n 플러스 2승,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2에 n승으로 쓴 다음에 이 값들이 각각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인 루트 2의 n 플러스 2승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분모 문제를 나눠줘요.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길게 긋고요.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됩니다. 루트 2의 n 플러스 2승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루트 2의 n 플러스 2승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 놓으면 이게 왜 나눠주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이제 0으로 가고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것들만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겠죠. 네, 계산해 준 결과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f2 값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f2 값도 일단은 대입해 주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 플러스 2의 n 플러스 2승,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의 n승이 되는데 2도 절대값이 1보다 크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2의 n 플러스 2승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의 n 플러스 2승분의 1 플러스 1 분의 2의 n 플러스 2승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선 방금 전처럼 똑같아요. 2의 n 플러스 2승분의 1은 다 0으로 갑니다. 나머지만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한 결과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얼마냐? 자, 따라서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서요. 계산해주면 4분의 1이 됩니다. 자, 12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묻는 문제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절대값 R1보다 R 값이 이 수렴 조건 한번 써볼게요. 수렴 조건 등비수열은 공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비 R 값이 하고요.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R 값이 이게 R이잖아요. 3분의 2x 승 마이너스 5잖아요. 그래서 수렴하게 한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3분의 2의 x 승 마이너스 5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x만 남기는 방법을 이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양변
곱하기 3을 합니다. 3은 양수이기 때문에 부동의 방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의 x승 마이너스 5, 3. 그 다음에 자, 세 항에 5를 둬야 되겠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리하여 5를 더하니까 2보다 크고 2의 x승 8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뒤수로 표현하면 2의 1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결국에 x의 값은 1보다 크고 그렇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정수 x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정수 x는 2와 3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x는 2. 그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x는 2라고 쓰면 좀 개수가 아니니까 2와 3이라고 쓰고요. 2와 3이라고 쓰고요. 2개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13번을 볼게요. 수열 AN에 대해서 무한급수가 수렴합니다. 그죠? 무한급수가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한급수가 수렴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값은 0입니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계속 보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하고 나서 분모에 an이 있고 분자에도 an이 있는 그런 식이 됩니다. 분수식이 되겠죠. 자, 각각에 대한 극한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차피 an 값은 0으로 가고 an 값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식은 equal 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5n 플러스 1과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극한값을 가져요.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이기 때문에 부모 분자에서 부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n분의 2, 그 다음에 5 플러스 n분의 1이 되겠고요. n분의 1은 다 무한대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다. 13번을 볼게요.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찾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옳은 것만 이제 동그라미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틀린 것은 발예를 들어야 됩니다. 발예를 찾는 게 중요해요. 자,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억을 한번 볼까요? 기억은 틀려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값이 0이면 과연 급수는 항상 수렴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반례가 뭐냐면 반례 얘는 an 값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인 거예요. 이걸 한번 써보세요. 써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리미트 a는 무한대분의 1 꼴이니까 0이 되지만 얘는 이제 부모 분자의 켤레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되면 발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맞아요. 니은은 무한급수 an과 무한급수 bn이 수렴하면 an 곱하기 bn은 0이 됩니다.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0이 된다는 거군요. 똑같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도 0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곱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곱과 같다. 0이 되니까. 그래서 0 곱하기 0이 돼서 0이 됩니다. 만족합니다. 디귿은 틀렸어요. 무한급수 an, bn의 무한급수 수렴하고 그 다음에 수열 an이 발산하면 과연 리미트 bn은 0이 될까 인데요. 이것도 이제 반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례는 뭐냐면 an은 수열을 이렇게 적어요. 1, 0, 1, 0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bn은 0, 1, 0, 1 이렇게 한번 들어보죠. 보통 곱이 수렴한다고 했을 때가 많이 드는 방법이에요. 많이 드는 수열이 반례입니다. 그러면 곱의 급수는 0이죠. an과 bn의 곱은 항상 0이 되니까죠. 1 곱하기 0이 되니까 0입니다. 수렴해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열 an도 발산하죠. 10, 10, 10 그죠? 마찬가지로 bn도 0이 아니라 발산합니다. 이런 예가 존재합니다.
자, 17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무한 등비급수인데요. 등비급수인데 로그예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밑이 4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2 계속해서 이제 제곱근이 2배씩 늘어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수열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어차피 곱이잖아요.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요 하나를 먼저 써주면 로그 4는 2의 제곱이에요. 그 밑의 지수는 앞에 분수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2의 2분의 1승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마찬가지로 2의 제곱 그리고 나서 2의 2분의 1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 됩니다. 플러스 로그 2의 제곱이고요. 이 값은 또 2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8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값들은 곱이 될 수 있는데 분모의 요 지수를 2분의 1로 앞으로 빼낼게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2분의 1이 되겠고 로그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에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겠네요. 미거 진수가 같으니까 이건 1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 값은 2분의 1 하고요.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땡땡땡 이런 식이 됩니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은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급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R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18번을 볼게요. 수열로 AN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무한급수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AN을 구해야 돼요. 그럼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는데요. 두 개의 조건 중에서 두 번째 나를 보면 무한급수가 Q로 다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이거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가해 조건에 의해서 2분의 1의 n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p가 0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2분의 1의 n제곱은 n이 무한 들어가면 0이 되잖아요. 결국에 마이너스 2 플러스 p가 0이 돼서 이게 0이 되므로 따라서 p는 2입니다. 라고 됐죠? p에다 2를 대입해 보니까 an 값은 따라서 an 값은 2분의 1의 n승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어진 조건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 값은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즉 첫 번째 항도 마이너스 2분의 1 공비도 마이너스 2분의 1인 무한급수가 되는 거예요. 그 값은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19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직선 x는 k가 두 곡선 y는 2의 3-x 승과 y는 마이너스 3x 지수가 마이너스 x 승이네요. 예, 잘린 선분의 길이를 LK로 뒀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면 그릴 수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Y축이 있습니다. Y축이 있어요. 자, X축, Y축인데요. 일단 X는 K 있는데 그 전에 Y는 2의 3-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이게 이제 Y는 2의 3-x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 승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는 자,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요. 이게 Y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기가 어려우면 x의 값에다 x가 0일 때, 뭐 1일 때, 1일 때 찍어서 그걸 연결하면 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x는 k를 한번 거보는 거예요. 자, 여기 x는 k. 자, 여기 한번 거보세요. 이게 이제 y는 x는 k를 한번 생각해 보죠. y x는 k. 그럼 어때요? 두 함수의 그래프가 각각 만나죠? 만나는데 이 교점이 있습니다. 하나, 둘인데 이 교점 사이에 거리가 존재합니다. 이 거리를 우리는 LK라 하자. 근데 거리라는 거 어때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x에다 k를 대입해 주면 되는 겁니다. k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자, LK 값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LK 값은 K값은 큰 값 2의 3-K에서 빼기 플러스 3의 마이너스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K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LK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한번 대입해주면 제 값은 이건 무한급수네요.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의 3-n 그죠? 2의 3-n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선 지수가 마이너스일 때요.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걸 잠시 좀 지우고요. 일단 한번 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3-n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마이너스 n 이러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수예요. 어떤 것이냐면 3의 마이너스 n승은 3분의 1의 n승으로 쓸 수 있고요. 2의 3-n승은 2의 마이너스 n-3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n-3승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봅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시그마 n 이퀄 1부터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나서 2분의 1에 n-3승으로 쓸 수 있고요. 플러스 두 번째 것도 3분의 1에 n승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어때요? 바꿔놓고 보니까 각각이 무한급수임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항은 공비가 2분의 1이고 두 번째는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둘 다 수렴합니다. 그래서 1-2분의 1분의 첫 번째 항은 n에다 2를 대입하니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 4죠. 그 다음에 플러스 1-3분의 1분의 n에다 1 대입하니까 첫 번째 항 3분의 1이네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주면 첫 번째 식은 8이 되겠고 두 번째 식은 2분의 1이 돼서 2분의 17로 계산이 됩니다. 20번 문제를 설명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길이가 처음에 이제 4예요. 4인 선분 A1과 A2를 1대 3으로 내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대 3이니까 여기가 1이 되겠고 길이가 그 다음에 A3부터 A2가 3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 3이 됩니다. 점을 A3라 하고요. 또 선분 A2와 A3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다시 계속 내분하는 점을 A4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합니다. 무한급수란 얘기죠. 점을 AN으로 잡고 선분 AN 플러스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의 길이 호의 길이를 LN으로 두죠.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호의 길이 그죠? 호의 길이 반원의 호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요 값이 요 호의 길이가 L1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L1이 됩니다. 시그마 n 이퀄 1부터 ln 값을 구하세요인데요. 이런 수열은 일정한 비에 의해서 호의 길이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무한급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과 공비 R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L1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 L1 값은 일단은 그림에서 보면 어때요? L1 값은 반지름의 길이가 2잖아요. 전체 길이가 4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의 길이. 그러니까 일단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파이 R. 2파이 곱하기 반지름 2. 그래서 얘는 2파이라고 첫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L2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L2 값은 지금 A2, A3잖아요. 길이가 3입니다. 3이니까 지름이 3이니까 반지름은 얼마예요? 2분의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파이 곱하기 2분의 3이에요. 물론 직접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공비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L1과 L2 사이의 관계를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 L1이 2파이잖아요. 얘는 4분의 3 곱하기 2파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공비가 4분의 3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R값은 4분의 3입니다. 그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해도 되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제 n번째 항을 본다면 n번째 항도 같은 원리에서 ln 플러스 1 값은 ln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 2파이, 공비 r 4분의 3파이, 그리고 4분의 3은 절대값 1보다 작기 때문에 수렴하죠. 따라서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ln 값은 1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2파이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면 8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